정부의 강화된 추방정책에 맞서기 위한 이민자들의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법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연방학자금 대출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연방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대폭 변경됩니다. 상환 조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대학원생 및 학부모 대상 대출 프로그램도 축소돼 학자금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메인주 포틀랜드 해변에서 10여 년 전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신원이 뉴욕에 거주했던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유전자 계보 분석과 지문 정보를 한국 경찰에 보내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농무부는 뉴월드 스크루엄 파리가 텍사스 남부에 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쌀 파먹는 파리 유충이 미국의 낙농 산업을 위협하게 되면서 당국이 격리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추방 정책에 맞서기 위한 법적 구제 절차 비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가 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돈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발생한 한 이민자 가족의 사례를 보면 IC 구금설에 수감된 채 추방 명령에 맞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 가족들이 마주한 가장 큰 장애물은 법률적 쟁점보다도 비용입니다. 구금된 이민자가 신청해야 하는 추방 구제 절차의 수수료는 기존 $130에서 $1,670로 급등했습니다. 과거보다 13배 가까이 오른 금액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수수료 인상이 단순한 행정비용 조정 수준을 넘어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올리아 카탈라 변호사는 구금 상태의 이민자들은 이미 수입원이 끊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갑자기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법적 구제 신청을 포기하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수료 면제 제도가 사실 막힌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증할 경우 법원이 일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엔 면제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이민 법원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연방관보를 통해 추방 유예는 신청서인 I-246 양식의 수수료를 현행 $155에서 $755로 38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I-246은 이미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실제 강제 출국을 일시적으로 연기해달라고 IC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진행 중인 다른 이민 구제 신청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마지막 보호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돌봐야 하거나 심각한 질병 치료가 필요할 경우 또는 본국 송환 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제 수단조차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됐는데요. 이제 결의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도 공화당이 민주당과 근소한 차로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에 가세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토머스 매시를 비롯해 톰 베럿,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워런 데이비슨 등입니다. 하원에서는 이란전 개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이 3차례 부결됐으나 이번엔 공화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탈표 분위기를 감지하고 지난달 21일 결의안 표결을 연기하기도 했지만 당내 찬성표를 반대표로 돌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일부가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것은 당내에서도 이란전에 대한 지지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하원 통과는 실질적인 제약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대 철수를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위헌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곧 상원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다만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이라도 종전을 위한 MOU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행사에서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했는데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기자 질문에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우린 전날 밤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했다면서 협상 자체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어떤 행동을 했고 우린 아주 신속하게 싹을 잘랐다면서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란이 다소 자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보복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전망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사된다면 주말쯤에라도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이 휴전을 파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협상을 매듭짓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주요 걸림돌이었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몇 차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그리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곳에 진입하기로 돼 있다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MOU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합의의 걸림돌이 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충돌을 이란 문제와는 분리해 다루려 한다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연방학자금 대출,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연방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대폭 변경됩니다. 상환 조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대학원생 및 학부모 대상 대출 프로그램도 축소돼 학자금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기존의 다양한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들을 대체할 RAP 플랜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RAP 플랜은 대출자의 총 소득에 따라 1에서 10%의 금액을 매달 상환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상환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프로그램에 있던 월 상환액 완전 면제 조항이 없어지고 소득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최저 월 $10의 상환액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상환액에서 $50씩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녀 대출금에 대한 탕감 문턱도 높아집니다. 기존 프로그램들이 20에서 25년 상환 후 남은 잔액을 탕감해줬던 것과 달리 RAP 플랜은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30년 동안 상환해야만 남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학자금 신규 대출자가 소득 기반 상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RAP 플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대출자들은 기존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으나 2028년 7월부터는 RAP 플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연방법원 판결로 인해 사실상 폐지된 세이브 플랜의 기존 가입자들은 7월 1일부터 대출기관으로부터 RAP 등 다른 상환 플랜으로 90일 내에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문을 받습니다. 만약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표준 상환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개편 외에도 내달부터 대학원생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이 폐지 또는 축소됩니다. 우선 7월부터 대학원 플러스론이 폐지돼 신규 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용해온 부모 플러스론 역시 한도가 대폭 축소돼 학생 한 명당 연간 최대 $20,000, 평생 총 $65,00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총기로 무장한 채 난폭 보복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에게 총까지 겨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40대 한인 남성이 총기로 무장한 채 난폭 보복 운전을 하다 다른 운전자에게 총까지 겨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토요타 타코마 차량을 운전하던 44세 한인 오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발생 일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도로에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든 뒤 급정거를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이를 피해 이동했지만 오 씨는 이후에도 해당 차량을 따라가며 공격적인 운전 행위를 이어가는 등 전형적인 로드레이지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두 차량이 신호등에 정차했을 때 오 씨는 차량에서 권총을 꺼내 피해 운전자에게 겨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을 순찰 중이던 모터사이클 경찰과 드론을 투입해 용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시켜 검문했고 차량 내부에서 권총을 회수했습니다. 오 씨는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발생 시점과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인주 포틀랜드 해변에서 10여 년 전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신원이 뉴욕에 거주했던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유전자 계보 분석과 지문 정보를 한국 경찰에 보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인주 검시국은 어제 지난 2015년 포틀랜드 동부 해안에서 발견된 여성 변사체가 한국 국적의 66세 김병란 씨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난 10년간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세거데오 카운티 셰리프국의 댄 리드 형사는 여성의 생전 모습을 추정한 추상화를 제작했고 지문은 FBI에 제출됐습니다. DNA 샘플 역시 FBI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지만 신원 확인엔 실패했습니다. 수사가 진전을 보인 것은 검시국이 미확인 변사체 신원 확인 전문 비영리기관인 DNA 도 프로젝트의 DNA 분석을 의뢰하면서부터입니다. 연구진은 유전자 계보 분석을 통해 해당 여성이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신원까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포틀랜드 경찰국은 한국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며 지문 자료를 전달했고 한국 경찰은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해 지문이 뉴욕을 마지막 거주지로 두고 있던 김병란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김 씨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농무부는 뉴월드 스크럼 파리가 텍사스 남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살파먹는 파리 유충이 미국의 낙농 산업을 위협하게 되면서 당국이 격리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어제 멕시코 국경에서 50마일 떨어진 텍사스주 라프리오르의 삼주된 송아지에서 살파먹는 파리유충 뉴월드 스크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는 검사 없이 반려동물을 포함한 온열동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12마일 규모의 격리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파리의 유충이 가축 생산에 위협이 되지만 먹이에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염된 송아지도 적절하게 치료하면 회복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1966년 이후 텍사스에서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1972년 이 유충이 확산하면서 당시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바 있습니다. 뉴월드 스크럼 파리는 열린 상처나 점막에 알을 낳고 부화하며 대부분의 파리종과 달리 살을 먹는 유충이 되며 가축, 야생 포유류, 가정용 애완동물, 심지어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5개월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폭력 조직 소탕 작전이 총격 사건 감소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발표한 2026년 5월 주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에서 5월 뉴욕시에서 발생한 누적 총격 사건은 총 2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5월 한 달 총격 사건도 51건으로 지난해 5월 53건 대비 3.8%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총격 피해자는 58명으로 역시 이전 최저 기록인 지난해 5월 65명보다 10.8% 줄었습니다. 뉴욕시에서 발생한 누적 살인 사건도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5개월간 발생한 누적 살인 사건은 총 102건으로 역대 최저치인 2014년, 2019년 113건 기록을 밑돌았습니다. 다만 5월 한 달 살인 사건은 23건으로 지난해보다 1건 늘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지속적인 폭력 조직 소탕 작전이 시 전역 총격 사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NYPD는 지난 5개월간 20건의 폭력 조직 검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약 2,000정의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에서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총 9,662건으로 지난해 1,809건과 비교해 10.6%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침입절도가 871건으로 19.5%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어 강도사건 1,165건으로 18.1%, 차량절도 1,072건으로 13.0%, 중절도가 3,625건으로 12.4%, 성폭행 사건은 172건으로 10.4%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만 살인은 4.5%, 폭행은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신임 공관장 인사를 통해 이상호 주 뉴욕 부총영사를 주 우간다 대사에 임명했습니다. 1969년생인 이상호 신임 주 우간다 대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외교부에 입부했습니다. 이후 통상투자진흥과장, 동아시아 통상과장, 주 라오스 공사 참사관, 주 애틀란타 부총영사, 주 인도네시아 공사, 주 뉴욕 부총영사 등을 거친 아프리카 통상 분야 경험을 보유한 외교관입니다. 2022년 12월 뉴욕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부임해 3년 6개월가량 근무를 했으며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총영사 공석에 따라 총영사직을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일 뉴욕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허가 취소 행위가 위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7개 주가 참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스가 낙찰받은 동부해안 2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임차권을 취소하는 대가로 이 회사에 총 9억 2,8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미국 내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재투자될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롱비치 보드워크 선상에서 이바이크와 전기 스쿠터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롱비치 시의회는 지난 2일 보드워크 선상 이바이크 및 전기 스쿠터 탑승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시의회의 통과와 함께 즉시 발효됐습니다. 조례는 롱비치 내 보드워크와 연결된 출입구 및 인도 구간을 대상으로 이바이크와 전기 스쿠터의 통행을 금지하며 위반자는 적발 시 최대 $500의 벌금형 또는 최대 15일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조례는 보행자 통행이 잦은 해변가 보드워크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주의한 이바이크 및 전기 스쿠터 운전자를 단속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플러싱 경로회관이 장소를 이전합니다. 현재 뉴욕 효신장로교회 지하 공간을 사용 중인 플러싱 경로회관은 오는 8일부터 플러싱 제일교회 비전센터를 회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KCS는 이전 장소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 많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회원들이 더욱 쾌적하고 활기찬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회관에서 제공 중인 식사, 교육 프로그램, 건강 증진 활동,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들은 이전 후에도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가운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체감 온도가 10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